지금 이제 25대 회장 후보님들 입후보하신 분들에 대한 성관위 주관 토론회 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연설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성관위 위원장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 아니면 좀 좋은 말씀 듣고, 어쨌든 요번이 네 번째다 보니까 다섯 번째다 보니까 한번 좀 다섯 번째 저는 여기가 토론회 말씀. 네, 그러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당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5대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승민입니다. 저는 이제 소방기술사를 37회로 92년에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필기시험으로 얘기하면 35회였었기 때문에 이제 100회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제가 입회를 해서 보면은 우리 지금 하정우 선배님 계시지만 선배님들이 우선 터를 닦아 주셔갖고 제가 또 거기서 일을 했었고요. 95년에 감리제도가 생겨서 또 감리제도 정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소방설계감료회 회장으로서 여러 일을 했는데 또 소방기술사 회장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임원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정책으로 나가느냐가 첫 번째 어려운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 회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는 게 많이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제 회장님 후보자들이 계신데 앞으로 이제 우리 소방기술사회가 정말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로 합해져서 우리가 모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본인 어떤 개인이 아니고 우리 기술사회를 위한다면은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나가고자 하는 말에 진심된 어떤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선배니까 말씀드리면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이제 두 분이 이제 힘을 합하시고 회원들이 또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합동 연설을 5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소방 단체에서는 처음이라고 우리 소방방재심원의 최영 대표님도 또 해주셔서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이런 전통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소방기술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우리 후보님들 또 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응원하시는 여러분들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 연설을 시작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선관위는 현재 선거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이 연설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항준 후보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이항준입니다. PPT 자료를 준비하면 좋은데 그 사실을 공지를 받지를 못하는 바람에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 양해를 좀 바랍니다. 소방기술사회 회장으로서 TV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소속 대신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출연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소방시설협회에서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들 사실을 알고 싶어했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현 회장님께서 댓글 다신 모든 분들께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조용한 대응 중이고 최초 유포자가 문제랍니다. 문제가 맞습니까? 그 조용한 대응 덕택에 결국 소방청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불안감 그리고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작년 대구지의 송년회에서 회장님께서 소방기술사가 욕심이 많답니다. 1 하나를 내어줘야 1 하나를 가져온다는,
그래서 연면적, 청수, 아파트 내어줘야 성능유 설계 대상을 감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PQ 대상이기 때문에 감리 용역 대가가 전혀 다릅니다. 성능유 설계 대상을 감리로 가져온다라는 보장도 받지 못했고 감리 대가도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불안해합니다. 서울의 기술사회 모임 중에서 에이스에서 반대 용역에 대해서 제안하는 문서를 송구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 용역을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무려 11대 2로 감리 용역에 대해서만 추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내 어디에도 회장님한테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내용은 회의록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 임원들의 단톡방에서 설계와 진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진단이라는 것은 회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반대 용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줄 것이며 어떤 금액으로 줄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줄 것이며에 대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모 교수님께 1,000만 원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어느 특정 행사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용역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용역 대상이 바뀜에 있어서 유력하고 힘있는데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임원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 보고 초안이 나왔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발표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비공개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회장님께서 제가 참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임원들의 성과로 백지화됐다라는 문자를 왜 전국적으로 보냈을까요? 선거 때문 아닌가요? 백지화되었다면 왜 반대 용역을 만들고 왜 반대 용역에 대한 발표를 시행했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그리고 불안입니다. 공약이 10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심을 받는데, 불안한데. 제가 출마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만 없으면 제가 출마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공약은 50층 이상만 감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막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기술 관련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심의를 거치는데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는 이러한 심의를 활용해서 아주 크게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방 신기술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신기술 신제품이 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주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많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많은 기술사님들께서 호응을 해주신다면 금방 어느 정도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기술지원 감리제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 바가 다름이 없습니다. 감리협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약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정보통신은 정보통신대로 기타 등등은 기타 등등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안전인증제도라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능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80%를 정한다, 90%를 정한다, 100%를 정한다, 차등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단계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신기술, 신제품 사용 여부에 따라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수기를 거쳐가지고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건축인증처럼 건축주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됐든 층수가 됐든 건축물의 높이가 됐든 그러면 취득세 내지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당연히 건축주가 한 개 층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방에서 자발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능 설계 쉬워지지 않나요? 그러면 감리 쉬워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청 산업가스 이야기를 했고요.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오면 국회의원 가지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물 부분입니다. 당연히 설계공사 감리제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서 울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미 감사원에 요상을 감사를 해주세요 라고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LPG, 수소가스 충전 아무도 건드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바는 소방과 관련한 부분들이면 당연히 소방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새로운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방하고 협의를 해야 돼 라는 형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키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설계하시는 분들, 건축주와 지금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축사와 계약을 하고 건축사한테 돈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빈번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사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건축주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입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이미 일한 분들 찾아와야 됩니다. 감사원과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한 수가 될 기호 2번 이항준입니다. 질의 시간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자기 어떤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향후에 당선이 돼서 회장이 되었을 때 지난 여기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회장께서 회장 시절에 자기 회사를 홍보한다든가 자기 회사의 그런 이익을 위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사회에 거론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항준 후보께서도 좀 메이크 순이나 학원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서 향후에 회장이 되신 후에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가 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이미 소방기술사회의 대표 입장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공적인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했어도 되지를 않고 이미 저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혹시나 제가 학원과 관련한 아니면 기타 내진과 관련한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걸 하지 않을까라는 눈소리가 이미 우리 기술사님들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가 실수를 하게 되면 2,000개의 화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제지를 하고 불신임을 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것만 해도 아마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7가지 이렇게 이제 좋은 안을 주셨잖아요.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LPG하고 수소가스 충전소에 대한 허가를 소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예. 해주셨는데 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취수 같은 경우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물 허가권자인 소방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LPG하고 수소는 가스여서 현재 시에서 그걸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가스라든지 가스는 사실은 화재가 아니고 이제 폭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소방서에서 거꾸로 다뤄야 되는지 그거 한번 기회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사대 확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클 수 있는 시장이 수소가스 충전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방폭이라는 개념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설계 포션이라든가 뭐 공사라든가 감리 포션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 그 뒷얘기고 예. 가스 취급원은 허가 부서가 소방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소방하고 엮어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이야기.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소방에서 그걸 관련할 수가 있나요? 아니, 다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근데 뺏어와요? 소방 안전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가 충전이 있으면 수가 충전에 대한 뭔가 소방과 관련한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명분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가스에서 그걸 다뭐 정전기사 하정우님 죄송한데 허가를 내주면 그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지금은 예. 아니 이건 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로 질문을 또 이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시점을 하고 네, 알았습니다. 예, 그럼 됐나요? 네. 네, 그럼 80대 황암지입니다. 저는 그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설계 직발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설계가 그 자기 건축물인 경우는 그냥 보통은 뭐 직발주가 있다. 전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다른 분야도 직발주가 있으면은 그냥 다 건축에 묶어서 건축사한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 발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도 그렇게 관공서만 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그 감리같이 무조건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처벌하는 걸로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법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건축주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건축주하고 우리가 설계가 이제 같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건축사하고 계약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면 계약을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업은 아주 쉽게 계산서 털면 되고 그리고 통장만 털어버리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아직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방청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소방청에서 저는 건축사회로 공문 하나만 보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그 감사원과 접촉을 했습니다. 요런 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디테일한 안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한번 액션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선거가 이렇게 경쟁자가 생기니까 활기가 있고 굉장히 좋네요. 한 3분 정도 후보 돼가지고 더 토론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경쟁하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특히 이학년 기술사의 아이디어 소방 제품의 신제품 인증 그건 참 참신하고 그 참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감리 굉장히 뭐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뭐 뺏어오고 뭐 이거는 사실 소방기술사의 사회적인 그 존경받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사 회장 입혀보셨으면 좀 새로운 먹거리 예를 들어서 위험물에 아까 뭐 설계 감리 뭐 했는데
그 설계, 위험부로 설계, 뭐 화학 플랜트 설계를 소방기술사가 해서 하는 거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큰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점검은 사실은 지금 소방서에서도 소방청에서도 점검을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검 쪽은 조금 우리가 집요하게 에너지를 좀 써서 소방기술사가 좀 점검을 위탁받는 쪽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힘은 들겠지만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시계- 잠깐만요. 예, 그 이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점검 관련한 부분들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이제 되는데, 사실 공감대 형성의 문제로 이제 보고 우리가 주장을 한데 가지고 그걸 바로 들어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에서 이미 입법 예고됐다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기술사가 들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타이밍상 사실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위험물 기능장애라는 그런 부분들, 또 시설 관리사가 또 사실 그 부분들을 지금 이미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하고 자꾸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또 예. 나왔어요 시간이? 예, 지금 1분 30초 남았습니다. 짧게. 네. 참 이런 모습이 우리 기술사회가 엄청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굉장히 절차상에 굉장히 중요하고 결과가 잘 가야만이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따가 박경환 회장님의 박경환 후보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할 거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치열하게 정책적인 대결과 어떤 문제점 없이 우리 소방기술사회가 발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무궁한 그 소위 어떤 추진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선거가 딱 끝나는 순간 패자는 승자한테 축하와 승자는 패자한테 어울러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어떤 염두를 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중간에 한번 소방기술사 회장 선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염두에 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 선거는 선거일 뿐입니다. 이걸 갈라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배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참고하고 숙지를 해서 절대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5대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24대 회장 박경환입니다.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화재안전 전문가를 꿈꾸며 시작했던 저의 일정이 어느덧 2년이 지나서 이제 회원들의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일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대 회장으로서 추진했던 공약 내용입니다. 설계업 감리업을 강화하고 지혜를 활성화하고 감리 현장 감소에 대응하겠다. 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기술사의 사회적 권위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저의 공약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누어졌을 때 추진율 현황을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70, 90, 50, 90, 50, 90.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이사회라든지 임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추진했지만, 우리 회원과 함께 하는 것 또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25대 회장으로 24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그리고 추진 중이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대에 제가 회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3년을 기준으로 소방기술사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임계점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50명씩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기술사가 넘쳐나는 공급 과잉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요를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주된 공약은 일자리 공약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 설계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 작년에 인천 청라화재로 지하주차장 화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지하주차장 재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소방청 TF에서 내년도 주된 일정에 지하주차장 재현과 관련된 업무를 하겠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게 재현으로 편입된다면 일반 설계업 1,100개 중에 업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3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5천 수준으로 연면적 5천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설계업의 변경이 있을 것이다. 일반 설계업에서 전문 설계업으로 약 10에서 20% 전환을 하는 경우에 약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전문 설계업의 업역이 엄청나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에 TF뿐만 아니라 그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 기술사 상주 대상 확대입니다. 이미 기술사 상주 소방감리원의 상주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3만에서 1만,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이미 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협회 안의 문제점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방기술사는 40층, 2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상주감리하고 1년에 평균 1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수행한 소방시설협회에서는 이거를 50층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55개 정도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그 시립대하고 했던 용역과 그리고 소방청하고 계속해서 그 시설협회 안의 문제점을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기술사의 상주감리 대상을 40층에서 30층 10만 제곱미터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4년도에 초기에 시행했지만 2007년도에 기술사 부족으로 후퇴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립대에서 한 용역은 20만에 플러스 성능유지 설계로 가자라고 하는 또 안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이 채택될지는 모르지만 두 개 다 채택되는 경우에 기술사 상주감리 대상이 약 300개 정도로 약 200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급 상주감리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현행 기준이라면 특급 상주가 한 800개 자리가 있습니다. 소방시설협회에서는 1만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급과 고급에게 이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주 일자리를. 그래서 저희는 소방청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고급하고 중급에게 절대 이분들은 기술적 수준이나 경험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특급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1,800개의 일자리가 특급에게 새롭게 창출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 200개 정도를 우리 기술사와 쉐어하는, 나누는 일자리를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매년 200개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 3년을 기준으로 현장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약 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상주 감리 지원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본사에 기술사가 상주하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현장 감리로 대체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비상주 지원 감리 제도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전문업이 약 400개 정도 되는데요. 요 중에 반절만 요 걸로 전환한다고 해도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업역을 이제까지는 기술사의 업역도 아니고 소방 쪽 업역도 아니고 이게 어정간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물 점검업을 소방청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점검업에 들어가는 기술 인력하고 장비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소방청 위험물과와 계속해서 협업을 제안했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위험물 전문 기술위원회에서 소방청과 합동으로 위험물 예방 규정 이행 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소방 기술사의 실력이 굉장히 높고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그 대상을 확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업역을 만약에 점검업으로 확대된다면 약 1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공급 우위, 기술사 공급이 많은 시간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더 많은 시장으로 저희는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4대에서 추진했던 것들이 화재안전 진단 관련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4년에서 5년 주기로 우리 기술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화재안전 진단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리에 아까 이양준 후보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이 자기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사와 향후에 기술사회 회장이 되었을 때 어떤 현재 했던 거에 대한 현재 회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6월 달에 한번 연합뉴스 TV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 화면을 이사회에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한국 인증원 옷을 입고 나왔네. 그 다음에 좀 고쳐질려나 했더니만 8월 달에 또 입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트 카톡방에서 회장님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장님으로 나오셨다면 한국인증원 옷을 입고 나오는 건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고치시겠다고 하시면서 카톡방에 고치겠다고 이제 올리셔갖고 이제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10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후보가 얘기했던 용역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설계 진단 쪽을 갖다가 유독 사전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을 또다시 끌고 나와서 또 넣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이것도 한국인증원 관련된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전체 회원들의 어떤 봉사직으로 나온 입장에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회사와 본인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앞세우는 사람이 우리 봉사직을 이제 뭐 개념으로 해서 500만 원씩 내고 나오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간다면 연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변할까 좀 걱정이 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쪽에서에 대한 본인의 어떤 향후 생각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대구에서 한번 선거 모임을 했습니다. 그 대구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시설협회에서 이렇게 소방청에 제출되었던 50층 이상이라는 그 관련된 사항은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잘못 들었나? 백지화라는 얘기는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뭐 얘기했던 걸 갖다 나 이거 백지화 시킬래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니고 남이 제출을 해서 남의 손에 가 있는 걸 갖다 내가 백지화한다는 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방 설비할 때 액티브 시스템, 패시브 시스템 얘기하잖아요. 패시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액티브 시스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액티브하게 내가 백지화했다고 해도 패시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질문인가요? 주장이신가요? 아니, 잠깐만요. 사실입니다. 예, 아니, 짧게 그래서 해주세요. 말씀을 다른 드리는 분도 거고요. 지금 3분 30초를 혼자 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너무 일단 길어서 두 가지 질문 간략하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답변을 좀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근데 질의 시간이 너무 주장처럼 길어서 조금 제가 듣기에는 좀 불공정한 것 같지만 일단 말씀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24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안전진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요. 마찬가지로 25대에도 이 업무를 계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용역과 관련돼서는 RFP를 제가 작성을 하였고, 그 RFP에는 감리도 있었고 설계 위험물 진단과 관련된 RFP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시립대에서 하는 용역은 감리 용역에 한정되지만 나머지 설계는 우리 한방의 김상일 기술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진단은 제가 우리 아까 4년에서 5년 주기로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우리 기술사들이 가서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그 진단업.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설계 감리만 하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경기에 너무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관리 쪽으로 확대하는 게 장기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겠다. 또 위험물도 김승수 기술사님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 보고서를 하나 좀 작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2030 발전 계획, 엔지니어링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시립대에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요 세 꼭지를 넣고 시립대는 감리업만 해서 이렇게 큰 틀로 해서 우리의 비전을 소방청에 제시하자라고 하는 게 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RFP로 여기에 진단과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 거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제가 소속된 인증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 백지화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임원방에서 요것과 그 백지화와 관련돼서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7월 1일 날,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이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임원들이 소방청을 방문해서 거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갔다 온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만 네네. 지금 진행상이 잠깐만. 답변이 그래도 10분 다 차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번외로 시간을 아니 연장하시는 게 일단, 어떨까? 아니, 긴급 제안을 좀 해드립니다. 질의가 왔고 답변을 이게 토론제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받으셔서 글쎄 이게 일어나고 예, 같이 참여했던 저희 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하게 백지화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임원들이 그렇게 되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업역을 확대할 건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립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시립대를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결정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회의에서는 외부 기관에다가 맡기자라고 했는데 그게 회의록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 외부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이름을 했고 최종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분만 다 듣고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최종적으로 진행 발언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장단 카톡에서 모두가 동의를 해서 시립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김성룡 회장님도 동의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게 팩트 체크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질의자 잠깐만요. 일단 제가 저한테 아니 일단 그거는 한 번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건 아니 마지막에 제가 동의했다고 아니, 했는데 일단 그거는 그런 내용은 제가 이따가 한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 9분이 지나서 1분 남았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분 자, 있으신가요?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은요. 어떻게 보면 토론이라기보다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후보자님이 이제 답을 하시고 물론 이제 듣는 분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감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까딱하고 잘못해서 옆에서 듣기에는 공격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까봐 염려가 돼요.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도 어떤 성관위에서 잘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이 공약을 얘기하고 어떤 상대 후보자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거를 답변에 가름하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것은 어떨까? 일단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 일단 질문은 여기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게 무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미흡할 수 있으나 저기 후보자님 그리고 이것 좀 올려주실래요? 모니터 시켜주고요. 두 분 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